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JDBC 인서트 테스트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 기능에 녹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하면서 수업이 종료가 됐었는데,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이때 article write 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현재 코드에서 article write 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문 안으로 로직이 빨려 들어오겠죠. 이 명령어를 분기 태우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얘한테 들어와요.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DB에 인설트하는 이 방식을 이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DB를 연결을 하려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쿼리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일을 시켜서 날리는데, 이런 기능을 여기서 해야 된대요. 그럼 간단하죠. 얘를 여기로 갖고 오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명령어에 대한, 요청에 대한 분기를 태우는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컨트롤러로 분리가 되면서 웹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 사용자의 요청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로 넘어간다면 여기다가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로컬호스트 어쩌고 포트 입력해주고, 그 뒤에 어떤 요청을 넣을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도메인을 만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치고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있어요. 로컬호스트에 8081 해놓고 여기에 USR 아티클에 write다, 이런 식으로 요청이 실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우리 컨트롤러가 받아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와 볼게요. 저는 이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 전부 다 그대로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복사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 테스트는 진짜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고, 나중에 우리 할 거 다 하고 나면 지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안 들어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안에 있는 코드 그러면은 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기세에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잘라내기를 한 다음 여기로 와서 이 밑에다가 실제로 글이 생성되었다라고 보여주기 전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기능 실행하면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했다. 그럼 이런 거 보여줄 거고, 제목 내용 입력 받으라고 할 거고, 입력 다 받고 나면 조립시킬 거고, 여기에 추가할 거고, 아티클 셋. 그 다음에 뭐예요? 이만큼 하겠죠. 근데 이만큼은 우리가 어제 다 해봤죠. 접속 정보 저장하고 날려서 접속 가능한 상태에 만들어 놓고 쿼리문 짜서 날려주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해당 쿼리문을 실행시켜 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 여기로 가서 아티클 테이블을 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게시물이 10개가 들어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아티클 라이트 했다, 코드에서 라이트 했다, 그리고 제목 입력했다, 내용 입력했다, 이거가 왜 지워졌죠? 원래 없었나? 어쨌든 내용 입력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 DB 연결 시도할 거고, 연결이 잘 돼서 무리가 없으면은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까지 잘 나올 거예요. 중간에 익셉션에서, 캐치에서 익셉션이 걸러낸 에러 내용 안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캐치 블럭 통과했다는 얘기니까 파이널리 블럭에서 우리가 사용한 자원 끄는 것까지 문제없이 완료가 된 거고,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자, 그럼 실제로 추가된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이런 제목과 이런 내용을 쳤어요. 여기서 조회를 해봤을 때 이제 11번 글이 생겨나면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는 1번 글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11번 글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DB에 인설트 하나 된 거니까.
11번 걸 들어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합치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아직 정상적인 기능은 못하고 있어도 지금 제목과 내용이 이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력한 이 제목과 이 내용이 아니라 이걸로 들어갔어요. 콘캣으로 만들어진 랜덤. 그러면 지금 완벽한 기능으로 구현되진 않았지만 이 db 인설트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 article write라고 하는 if 로직 안에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얘를 빼지 말까? 일단은 냅두겠습니다. 일단 냅두고 실제로 db에 인설트 하는 지금 우리 테이블에 11번 글이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붙여넣기 한 이 로직 안에서 우리 SQ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쿼리문을 이렇게 담아놨죠. 그리고 이 쿼리문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쿼리대로 인설트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입력받은 제목과 내용을 db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콘캣으로 그냥 만들어져서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력받은 이 제목, 변수 타이틀이라는 애가 갖고 있을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넣겠어요, 이거? 사실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SQL이라고 하는 변수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에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붙여 넣겠대요. 그러면 그냥 연결시키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단 이렇게 날려주게 되면 이 타이틀 자리에 내가 입력한 제목 부분이 텍스트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db에서는 이만큼이 그대로 날아간다 그랬는데 이만큼이 날아가 버리면 얘는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쉼표는 지우면 안되지. 이렇게. 자, 지금 쿼리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거 db에서 가능한 건가요? 이거 안되죠. 문자열은 홀다운표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없으면은 얘 에러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로 쿼리 실행. 에러 나요. 이런 필드 리스트 없다. 컬럼 찾을 수 없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열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넣고 싶은 데이터 값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이제 다른 에러가 나겠죠? 들어갔네. 들어가긴 했네요. 워닝이 뜨긴 했지만 이거 왜 워닝이에요? 바디 컬럼이 낱널인데 값을 지정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디라는 필드는 이 필드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주 접하게 될 이름인데 여기서는 컬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언어, 자바 쪽에서 필드란 얘기가 나오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필드는 엄밀히 따지면 전역 변수의 개념이에요. 멤버 변수라고도 하고 이제 필드라고도 하는데 전역 변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body라고 하는 컬럼은 디폴트 밸류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우리가 디폴트라고 지정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낱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얘 조회해보면 body에 뭐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공백 들어가는 겁니다. 디폴트 밸류 지정이 안 됐는데 얘는 낱널이다. 야, 너 이거 값 안 넣으면 안 돼 라고 경고는 했지만 야, 일단 내가 공백이라도 넣어놓을게 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PK 같은 ID 같은 PK로 지정된 컬럼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애초에 에러가 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홀다운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홀다운표를 여기에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이거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컴파일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인밸리드 캐릭터 컨스탄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홀다운표를
진짜로 문자열로 인식이 되게끔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쌍따옴표 안에 하나 찍을 거고요. 이 타이틀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다가 하나 찍을 거예요. 여기 홀따옴표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다 문자열로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이 타이틀이라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 양쪽에 홀따옴표가 찍힐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바디도 똑같이 진행을 하면 돼요. 여기를 바디로. 그러면 타이틀은 얘가 갖고 있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바디는 얘가 갖고 있는 값으로 들어갈 거니까. 실제로 잘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 라이트. 자, 제가 1, 2, 3이라고 쓰고요. 제목을. 내용을 4, 5,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선 또 1번 글이 생성되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13번 글에 1, 2, 3, 4, 5, 6 잘 들어왔죠. 우리 기능과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을 잘 시켜줄 거다 라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불필요하니까 빼면 안 되겠다. 얘를 빼면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빼볼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이런 거 이제 글 번호 어차피 인서트 할 때 이제 DB가 해요. 우리가 직접 이런 거 넘버링 매겨줄 필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오토 인크리먼트 걸어놨으니까 ID 컬럼 PK로 걸어놨고 오토 인크리먼트 걸렸으니까 알아서 일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객체 조립하는 거 이것도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가 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좀 없애놓고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아이디 쓰던 게 사라졌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게시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당장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셀렉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티클 라이트랑 아티클 리스트 기능 두 개 만들어 놨었고 커넥트 테스트 한번 했고요. 연결되는 거 테스트하고 인설트 테스트 했어요. 그랬더니 인설트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기능에 옮겼죠. 근데 우리가 지금 리스트 기능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슷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면 되죠. 이거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게시글들 조회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 결과를 누가 받는다? 자바가 받는다. 받아서 어떻게 한다? 보여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셀렉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얘를 돌려놓고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쓰겠습니다. 인서트 테스트 복사해서 JDBC 셀렉트 테스트라고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얘는 인설트를 하기 위해 존재했던 애인데 이제는 셀렉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줄 겁니다. 이런 쿼리도 당연히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접속 정보 같은 거는 건드릴 필요가 딱히 없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똑같은 거 바라볼 거니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하나 추가할 거예요. result set 이라고 하는 자바 SQL에서 제공받는 리절트 셋을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얘가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 있어요. 자, 리절트 셋이 java.sql이 있고요. com, mysql, cj,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java.sql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얘한테 rs라는 이름을 주고 일단 너를 넣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쿼리부터 좀 손을 봐볼까요?
자, 이제는 셀렉트 테이블을 조회해 와야 돼요. 인설트가 아니죠. 셀렉트 해서 모든 테이블을 조회해 볼 수 있게끔 일단 기본 조회문을 써주겠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간단한 거라 그냥 이렇게 많이 쓰는데 줄바꿈을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게시물 리스트 기능은 이제 역순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쓴 글,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조회를 해버리면, 이렇게만 조회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누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전에 쓴 글이 가장 맨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 이거 정렬하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해요? 오더 바이 누구 기준으로? 현재 아이디 기준으로 얘를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디센딩 해서 조회하겠다 라고 해주면 얘가 거꾸로 가겠죠?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게시물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게시물 리스트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게시물이 10,000개 있는데 내가 1001번째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1001번 아니 1001페이지에 가서 내 글을 볼 수 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쓴 글이 위로 올라오도록, 그러면은 이 쿼리도 같이 날려줄 수 있게 세팅을 해줘야겠죠? 이때 띄어쓰기 주의하시고요. 이게 앞에다가 한 칸씩 준 겁니다. 얘가 안 들어가 버리면 이 오더가 아티클 뒤에 이렇게 붙을 거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RS 변수 만들어 놨어요. 얘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얘는 리절트 셋 어떤 느낌이에요? 그 타입이 결과 세팅이에요. 결과 세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RS라고 하는 변수가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를 받아올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왜 받아와야만 해요? 셀렉트 쿼리는 돌려주는 값이 있어야 되죠. 이런 값을 자바한테 넘겨줘야 자바가 그걸 받아다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설트처럼 그냥 1년에 적용된 이런 거 받아서 의미 없는 거 아니고 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RS한테 이 실제로 일 처리가 된 후에 결과를 받으려고 할 건데, 이때는 execute update가 아니라 execute query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execute query, 얘는 타입이 뭐예요? 리턴 타입이 result set이죠. 어떠한 조회 결과를 돌려받아야 할 때는 얘로 날려야 되는 겁니다. execute query. 그리고 그 전에 이거 세팅하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result set 사용하려고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쿼리문 수정하고 날릴 때 쿼리를 실행시키려고 날리는 그 부분만 메서드를 바꿔줬어요. 자, 이러면 끝났나요? 우리가 여기서 RS 출력하면 결과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해보면 되죠.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해보면 돼요. 이거 메인 메서드니까 독단적으로 실행 가능하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지금 RS를 출력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결과가 이걸로 찍힌 거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자, RS는 이거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객체 주소 아니에요? 우리가 골뱅이
그래서 본 주소죠. 심지어 result set imple이래요. 자, 그럼 이렇게는 우리가 결과를 받아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result set이라고 하는 이 타입 안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이 방식을 계속 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그렇게 갖다 쓰면 돼요. 자, 저는 뭘 할 거냐면 요 밑에다가 반복문을 하나 만들 겁니다. while문을 하나 열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 받아온 RS한테 점을 찍어보면 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이미 많죠. 그쵸? 요 중에서 next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next는 마우스 올려보시면 리턴 타입이 뭐예요? 불린이죠. 그러면 이 조건식으로 사용한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리턴이 true다. 그럼 반복문을 돌 거고 false다. 그럼 그때 거짓을 만난 거니까 반복문을 빠져나오겠네요. 그쵸? 이거는 내용을 좀 더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 반복문 안에서 다시 rs를 부를 거고요. 얘한테 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get int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인자를 하나 넘겨줄 거예요. 여기에는 id라는 이름을 줄 겁니다. 자, 이 getInt라고 하는 애는 리턴 타입이 뭐다? int다. 자, 그냥 메서드 이름 자체가 뭔가 int 값을 가져와라 라는 그 뜻처럼 느껴지는 getInt라는 메서드예요. 리턴 타입은 int고요. 실행된 결과를 int로 남겨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자로 뭘 넣었어요? 스트링을 넣은 거예요. 근데 왜 스트링이 인자로 들어가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인자에 스트링 써있잖아요. 외계 변수 받는 애가. 여기 스트링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컬럼 라벨이라고 되어 있죠. 컬럼 라벨은 뭘까요? 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은 뭐였죠? 이거죠. 이런 거. 이름들. 그쵸? 그럼 이거의 라벨이래. 그냥 이거 이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컬럼명을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 RS에 우리가 현재 작성해놨던 이 쿼리, select 쿼리가 이제 이 pstempty라는 애가 execute 쿼리를 실행하면서 이 접속 정보로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쿼리를 실행을 해요. 그럼 결과가 이만큼 나왔겠죠. 지금 우리가 그 SQL 로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줄이 나왔어요. 이 결과를 RS에 담았어요. 담았죠. 이 담은 것 중에서 하나하나 반복문을 돌리면서 꺼내보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getInt 혹은 getString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줄 건데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자열은 컬럼명이다. 이겁니다. 자, 마저 써볼게요. rs get 우리 arisDate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은 얘는 뭘로 받으면 될까요? 얘는 그냥 스트링으로 받으면 돼요. getString 여기에는 컬럼 이름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arisDate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 꺼내오기만 해서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뭐 출력이라도 해보려면 출력문에다가 얘를 불러다 넣든가 아니면 변수에 담아놔야겠죠. 변수에 담는 것도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때 이 변수들은 내가 실행하는 메서드의 타입에 맞게 잘 지어줘야겠죠? 그래야 에러가 안 날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스트링으로 바뀌면 이거 뭐라고 할 거잖아요. getInt는 int를 리턴할 건데 여기 지금 스트링에다 넣겠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쭉 update date 여기는 컬럼명 여기는 변수 여기는 변수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지어도 돼요. 이름 바꿔도 돼요. 그냥 A 이런 거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꼭 컬럼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 한 줄의 데이터를 각각 컬럼명으로 만들어진
변수 공간처럼 만들어진 곳에다가 세팅해서 넘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 컬럼이 상당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타이틀과 바디도 받아야 되죠? 타이틀 바디 받아주고 컬럼명으로 맞춰주고. 자, 이때는 컬럼명이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허리군이 날아갈 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여기 출력 결과에는 백틱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런 건 넣는 거 아니에요. 컬럼명만. 자, 그럼 다 꺼내졌어요.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서 출력하려고 하면 지금 이 변수 반복문 안에서 만든 거니까 밖에서 출력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반복문 안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일단은 아이디. 이게 좀 이거 F로 합시다. 한 번에 쭉 다 해보려면은 F가 낫겠네요. 여기다가 %D 하나 뚫어놓고, 그리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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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뚫어놓고요. 지금 여기서 저장된 변수들의 값을 그대로 한번 다 출력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가 잘 넘어왔는가. 이거 실행해보면 어때요? 잘 넘어왔죠. 지금 반복문 안에서 이 변수들이 반복문이 한번 돌 때마다 값을 잘 저장을 했고 출력하고, 다시 반복문 또 돌 때 변수 다시 만드니까 원래 있던 값은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지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거 실제 우리 DB에 있는 데이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1, 2, 3, 4, 5, 6부터 ASD, ASD. 근데 여기 바디는 공백이고 잘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온 이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기능에 합치려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출력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다가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때 ID, REG 데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타이틀, 바디. 지금 이 변수들이 갖고 있는 값 그대로 다 아티클 객체 만들 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은 아티클 객체, 완성된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저장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런데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리스트, 아티클, 아티클스, 뷰,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 임포트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 아직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얘한테는 이런 생성자가 없어요. 5개짜리가. 그래서 create constructor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 빼버리죠. 타이틀 바디,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 변수도 없네요. 이런 변수들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어야 이 공간에 디스점 해가지고 가져온 값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객체가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셀렉트 테스트 들어가서 RS 이런 거 찍어볼 게 아니라 이런 거 해보죠. 근데 얘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커서 놓으시고 Alt Shift S 눌러보시면 이런 옵션 창 하나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Generate toString 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자바 수업에서 한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toString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런 데에서 articles 그냥 출력해봐도 나와요. 그냥 테스트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VO 객체에다가 DTO 객체에다가 Alt Shift S 눌러서 toString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실행해보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전체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게시글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게시물이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아티클, 객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toString 쭉 문자열로 나열해서 보여준다. 여기 지금 대괄호랑 이런 거 세팅되어 있는 이유는 애초에 toString에 이 대괄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해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여러분 확인은 했으니까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의미가 없죠? 다 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테스트는 다 했죠? 근데 우리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뭘까요? 쿼리 날려서 결과 가져오고 결과 보는 것까지 다 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안 했어요. 뭘까요? 네, 자원을 안 껐어요. 아직. 우리 지금 자원 RS라고 하는 거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죠. 이것도 꺼줘야 돼요. 근데 이거 끌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역순으로 꺼준다 그랬죠. 그럼 누굴 가장 먼저 꺼야 돼요? 네, RS를 가장 먼저 꺼야 됩니다. 그 다음에 PSTMT, 그 다음에 폰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셀렉트 테스트는 완료. 만약에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좀 바뀌었대요. 지금 제가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3개만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DB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출력하는 거 없어졌구나. 다시 해볼게요. toString도 지웠나? 얘는 남아있고 여기다가 다시 출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실행하면 게시글 3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왜 3개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에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린 지금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져오려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3개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밖에 못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얘가 무슨 수로 가져와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SQL, 이 쿼리가 결국 여기서 실행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자바 쪽에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참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자, RS에 있는 이렇게 꺼내오는 거, 그래서 컬럼 이름으로 꺼내온다 라고 했는데 이 넥스트가 뭐냐면요, 얘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RS라는 애는 애초에 결과를 하나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리스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재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쵸? RS는 지금 우리가 이 셀렉트 쿼리를 날렸을 때 보는 이런 것처럼 이거 데이터 몇 개짜리예요? 데이터는 3개입니다. 이렇게가 하나죠? 이렇게가 하나. 그죠?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가 또 하나고, 그 다음 1번 이렇게가 또 하나인데 3개짜리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자바 쪽에 넘어오냐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로 끊어서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하나라고 묶여있는 얘네들이 각각 한 줄씩 압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줄씩 압축이 돼서 총 몇 줄이에요 지금?
세 줄이죠. 이 세 줄에, 그러니까 세 개의 압축 파일, 우리가 그냥 윈도우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세 개의 압축 파일을 자바 쪽에 넘긴 거예요. 어디에 담아서? 아니, 어디에 담아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그걸 넘긴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rs라는 변수한테 넣어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압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압축을 풀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 푸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압축 푸는 과정이죠. 그리고 압축을 풀어서 꺼냈어요. 근데 반복문 안에서 꺼내기만 하면 밖에서 못 쓰니까 밖에서도 쓰려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 아티클스에 담길 거니까 얘는 우리가 밖에서 쓸 수 있는 애니까 여기다 담아 놓기만 하면 반복문 끝나서 이런 변수들 사라져도 어차피 이 데이터 객체들 다 여기서 사용 가능하니까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압축을 푸는 과정인 건데 이 넥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3개의 압축 파일을 받아왔어요. 그럼 첫 번째 이 while문을 돌 때 rs.next 얘는 돌릴 압축 파일이 남아있죠. 지금 3개 받아왔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3개나 남아있잖아요. 그럼 얘는 결과가 true예요. 그래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했어요. 그럼 다시 반복문 올라가야죠. 올라갔더니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아직 남았네요. 그러면 또 true가 돼요. 그래서 돌아요. 또 끝나고 올라가요. 아직 하나 남았죠. 그럼 또 true라서 돕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next 하려고 봤는데 이제 남은 파일이 안 남았죠. 압축 파일이. 그럼 얘는 그때 거짓을 뱉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되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예시로 많이 드는 게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런 책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책이 있어요. 우리가 3페이지짜리 책이래요. 처음에 페이지 넘길 수 있죠.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겼어요. 페이지 아직 남았죠. 또 넘겼어요. 페이지 남았나요? 이제 넘길 게 없죠. 그럼 못 넘긴다 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넥스트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압축 파일이 남아있으면 나는 계속 돌릴 건데 다음에 실행할 게 없으면 나는 그때 멈출 거야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압축 파일 안에서 이 압축을 제대로 풀어주려면 이 컬럼명과 일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 하나 빠졌다고 해볼게요. 지금 REGDate에 2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컬럼명과 다르겠죠? 이때는 어때요? 바로 에러 납니다. 왜? 이런 컬럼명 없으니까. 지금 얘가 에러 내용 뱉는 것도 컬럼 REGDate not found예요. 그러니까 이런 컬럼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컬럼명과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테스트 하는 것까지 진행을 좀 했고 지금 내용을 아까 여기서 한번 안 끊었죠 제가 라이트 하고 나서 에이 한번 끊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이라도 커밋을 하겠습니다. 레드 커밋 아티클 라이트 네. 아! 이런 어쩔 수 없죠. 셀렉트 테스트까지 커밋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된 김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커밋 메시지 잘못 쓰면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니라면 그냥 넘기세요. 이거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커밋 메시지 하나 바꾸려면은 생각보다 많이 귀찮아서 진짜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커밋 메시지 때문에 협업하는 사람들끼리 막 혼란스러워지고 막 혼돈의 카오스가 일어날 거고 이렇게 진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아니면은 그냥 커밋 메시지 좀 잘못 친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커밋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 걸로 이거 적용해서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또 녹여봐야겠죠? 아티클 리스트에다가 이거 하려고 테스트 해본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